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TV입니다. 아트라운TV는 광복절 휴일에도 지속됩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이죠. 중국 시장 지금 잘 발전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드릴게요. 중국 시장과 관련된 결론을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시장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와 뉴스에 속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내년에 이것도 있습니다.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나스닥이 0.03%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장 중반에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CPI 지수가 그렇게 신통치 않게 나왔다라는 뜻이 되겠죠. 미국 7월달 CPI 어제 프리마켓 때 발표가 되었는데 확실한 둔화세는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낮게 나오진 않았어요. 전날에 발표되었던 이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워낙 낮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실망감이 좀 더해진 것 같습니다. 자, 13일에는 PPI 지수, 14일에는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PPI가 발표가 되었을 때는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큰 반등을 보여주었죠. 특히 이 PPI 지수 중에서 전년 대비 PPI 지수가 6월 달에 2.7% 상승이 나왔었는데 7월 달 수치가 2.2%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여주었었어요. 전월 대비 PPI 지수도 이전이 0.2%였는데 0.1%가 나오면서 이것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나온 CPI 지수는 예측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만 나왔어요. 특히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서 전월 대비 지수가 0.2%가 나오면서 예측치에는 부합했지만 이전보다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과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바로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의 MOM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전이 0.3%였는데 0%가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자, 하지만 CPI 지수는 오히려 이전 대비 오른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예측치에 부합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전 대비 오히려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큰 시장의 상승은 일으키지는 못했어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CPI 지수 발표가 전날 PPI만큼 시원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자, 하지만 어쨌든 물가는 둔화 기조에 있다라는 거죠. 9월 금리 인하는 가능할 것 같다. 이제 중요한 것은 9월 달에 25bp 인하할 것인지 50bp 인하할 건지 여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일단 CPI 지수가 그렇게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바람에 9월 달 50bp 인하 확률은 대폭 낮아졌어요. 어제는 9월달 50bp 인하 확률이 53.5%였는데 37.5%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9월 18일 다음 FOMC 회의 때는 금리 인하는 거의 100% 가능성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25bp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PPI 지수, CPI 지수 발표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사이트는 물가는 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가는 둔화가 되고 고용이라든지 PMI 지수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증시에는 가장 좋은 베스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미국 증시 나스닥은 17,000선 위로 올라왔고 다우도 어느덧 다시 한번 4만 선을 회복을 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일단은 미국 경기에 있어서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요 지속해서 이렇게 갈지자를 그리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미국 증시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드는 요즘이고요. 특히 오늘 엔비디아도 1.67%또 반등을 보여주었어요. 자, 우리나라 시간 8월 29일 정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요. 이 실적 발표 이후에 나스닥과 미국 증시의 향방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증시의 하방 압력을요 대표적인 AI 주식이 되겠죠.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실적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AI 관련된 투자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하겠고 2분기 TSMC 실적을 봤을 때 엔비디아 2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으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젠슨왕의 이입 그러니까 향후 가이던스가 역시나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슬라는 금일 3.1% 하락한 201.38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뚜렷한 악재는 없었어요. 다만 이렇게 추세선을 그렸을 때 이 추세선 상단에 접하면서
어느 정도 기술적 하락이 나온 것 같고 다행인 점은 200불을 그래도 지켜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오늘 악재로 그나마 꼽을 수 있는 뭐 소식은요. 이 사이버트럭 주문 홈페이지에 보면은 최저가 모델의 RWD가 사라졌어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파운데이션 시리즈만 팔고 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파운데이션 시리즈는 비싼 버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에 주주총회 때 이 비싼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아니라 좀 더 저가의 사이버 트럭도 3분기부터 출시될 것이라고 했는데 출시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되는 높은 수요로 인해서 2024년 말까지는 파운데이션 시리즈만 제공할 것이라고 테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점이 안 좋은 미디어 기사들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주가에 또 뭔가 악재를 주었을까요? 여기 보시면 미디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fails and cancels cheaper Cybertruck. 싸게 만드는데 실패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닌데 너무나도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싼 가격의 사이버 트럭을 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익성 확대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디어에서는 이렇게 나쁜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뭐 테슬라는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전기차 시장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자 6월달 20만 위안에서 30만 위안 사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에 가격을 보이고 있는 EV들의 판매량을 보면 역시나 테슬라가 1, 2등을 다 먹고 있어요. 특히 모델 Y는 6월달 4만 대가 판매가 되었고 1월부터 6월까지는 21만 대나 판매가 되었습니다. 뭐 군계 일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3위나 4위가 5만 대가 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등이 21만 대니까 굉장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판매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를 매출액으로 계산을 해보면 더 심각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최근 3개월 기준, 그러니까 최근 분기 기준이 되겠어요. 테슬라 모델 Y 한 대가 만들어내는 매출액이 나머지 2위부터 10위까지의 경쟁자를 합한 매출액과 거의 비슷해요. 모델 Y는 전적으로 중국 배터리 EV, SUV 시장을 지배 중에 있다라는 게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중국 신차 시장, 신차 판매량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면 자, 현재는 중국 경기 좋지 않다라는 소식이 많이 있죠. 그런 게 실제로도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연간 한 2천만 대 정도의 신차가 팔리는 거대 시장인데요. 글로벌 신차 시장의 거의 20에서 25%를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숫자들이 음수가 나오고 있죠. 마이너스인데 전년 동기 대비 신차 판매량 변화가 되겠어요.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150만 대에서 170만 대 정도 매월 팔리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는 5%, 2%, 7%, 3% 정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신차 판매량이 좀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전기차만 봤을 때는 다릅니다. 방금 보셨던 차트는 전체 판매량이고요. 그러니까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합한 거예요. 하지만 순수 배터리 EV로만 봤을 때는 7월달이 전년 대비 14%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최근 5개월 연속 계속해서 거의 10%대 두 자릿수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은 빠지는데 전기차 시장의 상승은 굉장히 커요. 자, 이를 배터리 EV 기준으로 침투율을 살펴보았을 때 7월 달은 지금 28%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세 대 중에 한 대는 이제 전기차, 순수 배터리 EV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이브리드를 포함했을 때는 약 50% 정도의 침투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순수 배터리 EV로만 봤을 때 28%다.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좋은 환경의 중국 시장이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최근 3개월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올타임 하이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8.2%가 나오고 있어요. 기조적인 배터리 EV 침투율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다만 배터리 EV만큼 하이브리드 수요도 많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7월달 판매량 기준으로 배터리 EV가 48만 2천 대가 판매가 되었고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39만 6천 대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폭이 좀 좁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늘어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좁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하이브리드도 그만큼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잘 판매가 되고 있는 것만큼 배터리 EV와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2022년에 많이 차이가 날 때는 배터리 EV가 하이브리드보다 4배 정도 더 많이 판매가 되었는데 지금은 1.2배 수준으로서 굉장히 그 폭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가 싸기 때문인 것 같아요. 테슬라의 모델 2 저가형 차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격차가 좀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내연기관차는 어느덧 신차 판매량에서 50% 아래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4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EV랑 하이브리드를 합했을 때 51%의 신차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수직 낙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글로벌 시장도 이러한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 전기차 화재 사건 때문에 전기차 혐오 분위기가 많이 조장이 되고 있는데 미래 산업을 선도하려면 중국과 같은 모습을 우리나라도 좀 보일 필요가 있겠어요. 테슬라의 배터리 EV 시장에서 중국 내 마켓 쉐어는 11%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에는 상당히 약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모델 3 하이랜드를 출시를 하면서 그 램프업 과정에 있으면서 좀 생산량이 줄어들었었죠. 그러면서 8.9%대까지도 마켓 쉐어가 떨어졌다가 지금 11%로서 다시 한번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5개 정도로 추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중국 시장은 지금 내연기관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나고 있어요. 내연기관 이제 신차 점유율이 49%, 50% 언더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배터리 EV랑 하이브리드가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지금 채우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배터리 EV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EV 시장 점유율이 최근에 이렇게 다시 한번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 자동차 시장은 중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일까요?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죠.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국 자동차 시장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친환경차가 50% 점유율을 넘어가면서 중국 내 다양한 로컬 배터리 EV 브랜드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테슬라는 10%대 넘는 점유율을 잘 지켜내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전기차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가 10%대 그러니까 판매량만으로 봤을 때 숫자로만 봤을 때는 한 10%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매출액 규모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수익성으로도 다행히 이러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핸드폰 시장으로 따지면 애플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애플 역시 판매량에 있어서는 삼성에 밀릴 수 있겠지만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순수익 점유율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도 그러한 모습이 이 전기차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어요. 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테슬라는 역시 전기차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모델 Y는요, 배터리 EV, SUV 미국 시장에서 거의 독점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미국 배터리 EV, SUV 시장을 지배 중에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는 2분기 판매량이고 모델 Y는 10만 대가 넘게 판매가 되었고요. 2등이 12,000대밖에 안 돼요. 여기 역시 2등부터 11등까지 다 합쳐도 모델 Y 한 대를 지금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 트럭 판매도 순항 중에 있어요. 작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었는데 판매되자마자 2분기에 8,755대까지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이번 3분기에는 12,000대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직 상승하고 있고요. 자, 나오자마자 미국 내 배터리 EV 픽업 트럭 시장을 장악을 했어요. 1등으로 바로 올라섰습니다. 2등, 3등, 4등, 5등과 굉장한 갭을 지금 계속해서 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잘 팔리니까 앞서 소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비싼 파운데이션 시리즈만 지금 판매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캐파가 분기당 한 3만 대 수준까지 올라오면은 아마 이는 내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아니라 저가형인 RWD도 같이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직까지는 이렇게 판매량이 수직 상승하고 있으니까 싸게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디어에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겠다. 비싸도 잘 팔리니까 이 파운데이션 시리즈만 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이제 3분기 테슬라의 전체 판매량이 되겠는데요. 아직 기관들의 3분기 컨센서스는 확실하진 않아요. 아직까지 3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될 10월 2일까지는 기간이 좀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전기차 시장은 괜찮습니다.
자, 3분기에 테슬라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약 20% 정도의 전년 대비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에서 EV와 관련돼서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테슬라는 이에 걸맞추어 거의 할부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차량 가격을 인하했다라는 소식은 없죠. 자, 이러면서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도 3분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전년 대비 5% 정도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이버 트럭이 자, 2분기에는 약 한 8,000대 정도 판매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12,000대 정도가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사이버 트럭을 캐나다랑 멕시코에도 이제 판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사이버 트럭이 잘 판매가 됨으로써 북미 쪽 매출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주당 지금 1,000대 정도의 사이버 트럭 생산 캐파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분기는 12주 정도가 되죠. 그래서 12,000대 이상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유럽이 좀 약합니다. 유럽이 전년 대비 16%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했을 때 3분기 인도량은 46만 대 전후, 전년 동기 대비 약 5% 정도 성장, 전분기 44만 4천 대였는데 이것 대비 한 4%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판매량 어쨌든 좋아진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ESS 메가팩 매출이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3분기에는 일회성 구조 조정 비용이 이제 빠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3분기 EPS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한 0.7불대까지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어요. 특히 3분기에도 이 메가팩 실적이 좀 기대가 됩니다. 전분기에 뭐 9기가와트시가 넘는 거의 풀캐파 수준의 메가팩 매출액을 보여주었고, 이번에 뭐 10기가와트시까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레스럭 공장의 분기당 최대 캐파가 지금 10기가와트시인데 그 정도 나오면 좋겠다. 여기 테슬라 인플루언서 중에 한 분이신 알렉산드라가 메가팩을 마가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일론 머스크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가 텍사스에 좀 초대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러자 일론 머스크가 굿 아이디어, 좋은 생각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언어 유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밌어요. 메가팩에서 E자를 A자로 바꿨습니다. 마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Make America Great Again이에요. 미국을 다시 한번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트럼프 선거 본부의 캐치프레이즈라고 볼 수 있겠죠.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마가팩. 자, 왜 그러냐면 테슬라는 가장 미국적인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단어랑 참 어울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가. 테슬라 모델 Y와 같은 경우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70% 이상의 부품을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 텍사스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가장 미국적인 자동차 1위에 다시 한번 등극을 했어요. 모델 S는 4등, 모델 X는 9등, 모델 3는 21등을 지금 마크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미국적인 자동차라고 하면은 포드 F150과 같은 픽업 트럭을 꼽을 건데요. 이 포드 F150은 미국 캐나다산 부품이 32%에 불과해요. 라이트닝 F150은 전기차인데 24%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모델 Y와 같은 경우는 70%, 사이버 트럭은 65%예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이러니까 자, 마가팩이라고 정말 지어도 될 것 같아요. 가장 미국적인 자동차 바로 테슬라가 미국을 다시 한번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이 트럼프와 만나서 정말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미국적인 자동차 이 모델 Y가 내년에는 연식 변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모델 Y 주니퍼가 되겠는데요. 이 주니퍼의 렌더링이 공개가 되었어요. 최근에 중국에서는 실제 개발이 돼서 지금 테스트 중에 있는 것으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모델 Y가 현재 지금 글로벌 베스트셀러 차량이죠. 제일 잘 팔리는 차량입니다. 내연기관 통틀었을 때 가장 잘 팔리는, 연간 뭐 100만 대에서 120만 대 정도 팔리는 차량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신규 모델을 일찍 노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델이 자, 언제 나옵니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면 구 모델의 판매량이 대폭 감소할 수 있어요. 신모델을 기다리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1대1로 비교를 해보면 정말 이제 9버전이 좀 올드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신버전이 훨씬 더 날카롭고 세련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나오면 정말 잘 팔릴 것 같고요. 내년에 이러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이 더욱더 기대되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는 뭐 로보택시에다가 모델 2에다가 거기에 더불어서 옵티머스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내년이 역시나 테슬라 르네상스의 원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미디어에 정말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뭐 뚜렷한 정치적 성향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세계적인 매거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타임지가 표지가 너무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는 녹아내리고 있고
뭐 해리스는 너무나도 위대해 보여요. 자, 이런 식으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매거진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일론 머스크도 so obviously 표현을 쓰면서 너무나도 현대 미디어는 편협하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거 역시 뭐 좌편향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좌가 맞든 우가 맞든 그거는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너무나도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은 잘못된 여론 조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뭔가 더 진실을 알려주려는 듯한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많은 테슬라 투자자들과 일론의 팬이 일론이 한쪽으로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일론이 가지고 있는 이 X라는 SNS 회사도 하나의 미디어라고 볼 수 있고,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렇게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와 같은 인물이 X를 통해서 어느 정도 중점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고는 판단이 들어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